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금기창입니다. 진짜 선비의 반찬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세계 속의 안동이 됐다. 문화는 영토가 없어요. 이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분위기는 어때요? 안동하면 또 선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예, 고즈넉하면서도 아주 조용하지만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은데요. 이 마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공부하고 왔죠.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 여기는 군자 마을이기 때문에 예, 조선시대 아녀자의 마음으로. 여기 어떤 공부? 광산 김씨의 집성촌이라고 들었고요. 지금도 이 마을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와, 이름부터가 군자 마을. 굉장히 이렇게 어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의 주인공도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어디 계실까요? 찾으러 가봐야 되나?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오늘 한복 입고 오라고 해주시지. 이제 안동 고택에 좀 이렇게 어울리게 탁 하면서 청삼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세요. 아니에요. 청사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즈넉한 마을로 안동에 오신 걸 초대해 주셔서, 환영해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네.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금기창입니다.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동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군자 마을에 대해서 네.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랬어요? 예. 네. 안동에 유달리 집성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안동의 역사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안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4만 년 전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석기요? 네. 그래서 상고시대, 창녕구, 그다음에 삼국시대, 고타야군, 통일신라시대, 고창군, 고려시대는 영가, 길주, 복주, 안동, 대도부, 특히 고려시대는 임시수도가 3번이나 있었어요. 이와 같은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동의 본향을 가진, 본관을 가진 입향조가 많이 계셔요. 여기에는 지금 강상 김씨, 농수 김효로 선생님이 입향조에 여기 오셔가지고 김효로 선생님의 친손과 외손인 7군자가 탄생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분들이. 네. 그래서 이 오천군자리가 아주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옛날 우리 전통 가옥들이 네.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탁청정도 국가문화재예요. 여기 있는 글씨 있죠? 네. 한석봉 선생님이 쓴 글씨예요. 한석봉 선생님. 여기 오면은 정말 안동의 모습을 이 한 곳에서 다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네. 안동을 방문 많이 해주십시오. 야, 아니 안동에 대해서 질문만 드리면 그냥 쥐르륵 나오시는 게 저는 안동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떠나본 일이 없어요. 또 제가 시장을 하기 전에 대학 교수를 했어요. 또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안동의 경제, 사회, 문화, 지역개발 이런 것들을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안동이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다고 하는데 세 네. 가지. 하나, 둘, 셋. 세계 유산인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있고요. 세계 기록유산인 그 유교 책판이 있고 인류 무형유산 작년 12월에 등재된 하회 탈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됐어요. 이야, 진짜 안동 박사님이시네. 네. 예. 안동 박사 학위 주면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안동 저희가 이렇게 초입부터 쭉 오다 보니까 네. 정신문화의 수도 네. 이런 팻말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 정신문화의 기본 정신은 선비 정신이에요. 선비 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과학기자를 배출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가장 많은 효자들이 많아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정신은 가장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비 정신이 강화됐기 때문에 안동은 정신문화의 초도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동을 찾으면은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정신문화, 놀이문화를 모두 이곳에서 다 볼 수 있다. 네. 여러 곳 가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안동의 매력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네, 네. 하고요. 지금 딱 시간이 배가 고플 배가 시간이 고프시죠? 제가 오늘 서울에서 손님 오신다고 해서 정말 극진히 네. 안동의 수은 잡방구로, 안동의 수은 잡방구로 어우, 수은 잡방 정말 알죠? 평생 동안 한 번도 드셔보지도 못했을 거고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니, 지금 풀벌레 소리가 쫙 들리는 게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이곳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수은 잡방을 만드시는 설월당 종부님이 지금 음식을 만들고 계신 곳인데요. 네. 수은 잡방은 우리나라에서 전통 조리서로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안동에는 수은 잡방, 음식 디미방, 음식 절조, 온주법 네 가지 고조리서가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요리를 아시는 분들, 요리를 전통 음식을 그렇죠. 배우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서인데 그렇죠. 그게 다 기본서입니다. 이게. 안동에 예, 그렇죠. 있어요. 전부 안동에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수은 잡방은 남자가 쓰셨어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드나들지 못하던 시대 아니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남자가 쓰셨다는 건 정말로 특이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및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수은잡방이 내려오고 있는 안동 설월당 종가의 15대 종부입니다. 보통 본인이 종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안주인입니다. 어떤 그 안주인의 그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안동의 예의가 틀리죠. 네. 말씀도 크게 안 하십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 조용하게. 있게. 어떤 메뉴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안동에는 기빈분들이 오시면 그 계절 따라 음식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님들은 음식에 사치를 안 부리셨어요. 소식을 하시고 네. 야채 위주의 식사하시고 지금으로 치면 슬로푸드를 실천하고 계셨다고 네. 보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지금 닭인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500년 전에 닭을 이렇게 뼈째로 토막을 해서 껍질채로 참기름에 튀겨서 드셨거든요. 간장에 약간 졸인 건가요? 안동찜닭의 이제 원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도 이게 이제 정계화라는 거예요. 정계화. 그래서 이걸 외국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그 옛날에 뭘로 간을 했느냐 그러면서 아랍 쪽 부스하고
그 이태리 쪽의 셰프님들이 간장을 얻으러 오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메뉴는요? 낙지. 요거는 안동 문어예요. 아, 문어. 네, 문어. 야, 문어가 또 네네네. 문자가 네. 네네. 근데 안동에는 다른 지방처럼 초고추장에 막 찍어서 드시는 건 19세기 이후에 그랬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식초하고 간장하고 오이만으로 뭐 찍지 않고 네. 그냥 바로 드실 수 있고 원래 양반분들이 음식 들고 여기저기 찍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렇군요. 요거는 무채인가요? 네, 요즘 계절에 더위를 질 수 있는 무채 그리고 옆에는 수은자빵에 기록되어 있는 향과저라는 음식이에요. 오이 아니에요? 네, 최초의 오이 장아찌라고 생각하시면 오이 되죠. 장아찌. 네. 그리고 옆에는 가지 모점이라고 가지를 꽁기름을 발라서 한 달 가까이 숙성을 해서 이렇게 무치거나 네. 직화에 이렇게 구워서 드셨어요. 이렇게 수은자빵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거든요. 네. 담백하고 깔끔할 수 있게끔. 그래도 좀 드셔보십시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을 한번 보십시오. 네. 맛이 어떤지. 야. 찜닭 한번 드셔보세요. 네. 호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야, 이게 찜닭의 원조라고 네.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괜찮죠? 야, 진짜 선비의 반찬이네요. 그렇죠. 닭 고유의 향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네, 그렇죠. 근데 슴슴하지 않은. 네, 그렇죠. 네. 음. 그 음식 하나인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네. 음. 음. 아,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어 숙주젓과 간장과 식소로만.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맛이 배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은은하고 맛이. 네. 그리고 정말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네네. 느낌입니다. 안동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장수하실 것 같아요. 안동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 정말 친환경으로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수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 닭고기의 맛이 정말 너무 새롭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네. 그 500년 전에 이제 이것이 만들어져서 지금 찜닭으로 서서히 이제 레시피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닭과 호두를 같이 먹었더니 네. 그 약간 은은하면서도 고소한 호두의 향이 확 올라와서 네. 풍미가 아주 좋네요. 진짜 우리가 도심에서 먹을 수 있는 밥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여기에서 이제 종부님이 직접 이제 만드시니까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500년의 역사를 이어내려 온다는 게 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안동의 이런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종부님들이에요. 음식은 대부분 종부님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종부의 한 맺힌 삶이 오늘날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를 만들었지 않나. 와. 왜 이 문화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으니까. 근데 종부가 안 계셨으면 다 끊어지잖아요. 종선만 손님만 모시면 뭐예요? 앞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죠. 뒤에서 우리의 명맥을 그렇죠. 이어온 그렇죠, 네. 종부의 손끝에서 이어온. 그렇죠, 네. 아, 그 문화가 우리의 지금 이 음식에 다 비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동 하면 또 딱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간고등어도 유명하지만 안동 소주도 유명해요. 안동 소주가 유명합니다. 사실 술이 유명하려면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동이 낙동강 상류잖아요. 가장 물이 깨끗한 곳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소주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700년 전에 몽골군이 일본을 정벌하러 갔어요. 네. 그때 안동에 주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때 원나라 군사들이 몽골 군인들이 소주를 빚어서 네. 먹었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게 전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안동 소주가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술은 안동 소주예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안동 소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은 맞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안동 소주 다 사용하느냐?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바꾸어서 안동 소주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해외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참 인기 좋은 네. 안동 찜닭. 찜닭 있죠. 왜 찜닭이 안동에서 유명해진 거지?
라는 찜닭의 원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드시고 있는 수은자빵에도 있고 네. 음식 디미방에도 찜닭 요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쭉 진행되다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 한 7, 80년대, 한 80년대 후반 정도에서는 찜닭은 또 가격이 싸고 푸짐해요. 몇 사람이 모여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요새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다른 음식에 비하면 그렇죠. 가격이 엄청나서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동 찜닭이 관광객들에게 네. 대표하는 음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진짜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도 많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먹을 것도 풍부한 안동이네요. 네. 원래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찍을거리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동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네. 후식이 나왔어요. 네, 이제 식사 저는 다 하셨으니까 뚜껑이 후식을 드셔야 닫혀 되죠. 있고 시장님 건 손님에게는 반드시 예우를 최대한 해야죠. 저는 뚜껑이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손님에게 뚜껑이 없이 대접하면은 실례예요? 실례죠. 아. 네. 이게 바로 안동의 문화입니다. 근데 동치미 아니에요? 동치미 같죠? 네. 그 시중에서 사 먹는 식혜 있잖아요. 네. 그것을 안동에서는 감주라고 이야기해요. 안동에서는 이것을 동치미 같이 생긴 것을 식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동 식혜는 정말 이 안동 지역 주변에만 있어요. 정말 특유한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또 이것은 소화제로서 역할도 해요. 네. 식사를 하시고 이걸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 정말 좋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무, 쌀, 뭐 엿기름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둥둥 떠 있는 건 무고요? 무입니다. 무. 예, 네, 무. 예. 아, 이거 마시면 안 돼요.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숟가락으로 떠셔도 되고 마셔도 되고. 근데 약간 그렇죠. 양반들께서 선비들께서 그릇을 들고 마신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숟가락으로 떠먹고. 맛이 특이하죠. 무가 일단 아삭하고요. 아삭하고 그죠? 생강 향이 확 예, 여기 올라오면서 생강이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 약간 네네. 소화 효소가 막 네, 그렇죠.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안동은 전부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예, 아주 특이합니다. 서울에서 달아요. 먹는 거랑은 틀릴 거예요. 아,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식사를 하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힐링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힐링 코스. 안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한번 모셔볼게요. 저희가 있는 이곳 원령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령은 달이 물에 비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컨셉은 다리의 컨셉은 뭐냐면은 원희 엄마의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안동에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 50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네. 그 애틋한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간속에 넣는 게 500년 뒤에 발견된 거예요. 그 실제로 사랑이- 존재하는 예,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편지인데 원희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해서 미투리 집신을 만들었어요. 네. 머리카락 가지고 이 미투리를 형상화시켜서 만든 달이에요. 그래서 아. 월령교를 걸으면은 어떤 네. 이야기가 있냐면은 젊은 남녀는 사랑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에게 신세 끼치지 않는다. 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이 연간 한 40만 명 정도 가요. 주말이 되면 한 7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안동에 정말 핫플레이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아니,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게 네. 나올 것 같고요. 밤에는 이제 조명이 또 들어오고. 조명까지 다 들어오고 멀리서 보면은 정말 환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두 손을 잡고 가면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멋집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예.
플레이스로 유명한데 그게 사진을 찍기 위한 그렇죠. 곳이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안 찍을 수 없죠.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같이 가보시죠. 네. 정말 멋있어요. 원룡교를 산책을 쫙 네. 한 바퀴 돌고 예, 이제 잠시 쉴 겸 실내로 들어왔는데 네.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쫙 보이는 네. 약간 파노라마 같은 풍경과 그 원룡교를 건너보시는 옛날 그 선비들이 유유자적하던 모습. 맞아요. 아니 사실 도심에서는 네. 빌딩 숲밖에 안 그렇죠.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녹음과 하늘과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네. 진짜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이죠. 계속 제가 감탄사만 연발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자리도 잡았으니까 네네. 본격적인 또 토크를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네. 장톡데이의 메인 코너 톡방 입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토크는 총 3가지 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각 토크 코너에 맞게 시장님의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톡대 톡방 문을 열겠습니다. 자, 1톡은 네. 말 그대로 일하는 톡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안동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네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최근에 안동 시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산업단지가 올 3월 15일 날 국가 바이오 생명 산업단지가 안동이 선정이 됐어요. 네. 정말 안동이 경사난 거죠. 오, 그리고 또 안동에는 댐이 2개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댐들이 보물단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예물단지가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안개 피해가 많죠. 일조권이 부족하죠. 또 댐에 물은 가득 차 있는데 댐 상류 지역은 수돗물이 안 들어가요. 또 농사에 있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댐 하류 지역민들은 안동댐과 이마댐을 물어가지고 농업용수, 공감용수, 생활을 마음대로 써요. 네.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하류 지역에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주기만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진정한 상생 협력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다가 민선 8기의 공약으로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겠다. 즉 안동의 물을 가지고 대구에도 주고 부산까지 주겠다. 네. 대구도 이제 물이 없어 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동의 물을 직접 연결해 주는 걸 했어요. 와우. 이렇게 희박을 내렸어요. 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안동에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대구에서는 그 대가로 우리 농산물도 사주고 오. 또 군위구성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배우 산단도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상생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상생의 다리를 놓았는 거죠.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철학적이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 물산업의 선구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봉이 김선달이에요. 그치.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네네. 저는 안동의 낙동강 물을 산업화시켰어요. 아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예. 이렇게 또 자기 자랑을 예, 시장님께서 직접. 예,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일을 네. 좋은 아이디어를 네네, 또 그렇죠.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하회 탈춤이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정말 안동은 문화유산,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도시로 그렇죠. 바꿨어요.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세계 기록유산으로는 유교 책판이 등재가 돼 있어요. 작년 12월에 안동 하회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명실상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로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제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과 전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인은 안동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큰 총회도 열렸었고요. 네네. 학술 대회도 그렇죠. 열렸었고. 네네. 이제 우리 안동이 이제 세계 속의 안동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제 컨벤센터가 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이 작은 지역이지만 컨벤센터를 만들어서 작년에 교육도시 총회, 역사도시 총회, 태계학 국제학술회의, 이마코 국제대회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열어가지고 안동이 생긴 이래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역시 안동은 이제는 세계 속의 안동이 됐다. 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의 시장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고 지도자들과 또 교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안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네. 문화는 영토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도시로서 또 발돋움하기 위한 바이오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현재 그 LH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네. 이제 그분들이 예비 타당성 평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또 협약을 했었어요. 네. 앞으로 안동시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기업이 안동에 유치될 수 있게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아,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도 네. 그다음에 안동시 자체만으로도 경사들이 많이 있고 네, 네. 여러 가지를 추진 중이신데 네. 시장님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변화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장의 권위주의 문화는 타받고 된다. 아. 특히 과거의 시장실 대부분 가보면 좀 권위적이고 막 소파가 쫙 널려 있어요. 그쵸. 또 들어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장실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카페처럼 바꿔놨어요. 그것도 1층에다가. 어머. 그리고 규모도 아주 작게 야. 옛날보다는 반 정도 줄여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국장실도 3층에 있던 것을 전부 1층씩 내리고 또 읍면 동장실도 전부 민원실로 다 내렸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동장에 직접 나가서 안내하고 네. 불편한 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니까 주민의 만족도가 배가 되는 거예요. 어머. 네. 그렇군요. 네. 시장의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 네. 시장실을 1층에. 그런 시청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좋죠. 제가 힘들어야만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시정 업무를 보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를 주우며 걸으신다고요? 지금 우리 안동시가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린시티예요. 특히 우리는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어느 도시보다도 안동시는 깨끗해야 된다. 저 오늘 와가지고 네. 진짜 깨끗하다는 많이 느낌. 깨끗하죠. 네. 옛날에 조금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깨끗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걸었어요. 아, 걸어서 댁에서부터? 가면서 쓰레기를 보이잖아요. 네. 내가 죽으면 내가 행복해요. 그다음 내 뒤 따라오는 사람 더 행복해요. 오. 왜? 더러운 걸 안 보니까. 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시장에 쓰레기 주우니까 또 안쓰럽잖아요. 그치, 함부로 못 버리죠. 안 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시장에 지가 하는데 우리도 줘야 되겠다. 네. 이 효과가 또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면 모두가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입니다. 아. 국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관광 도시로서 네네. 먼저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젊은 사람들이 찾게 하기 위해선 즐길 거리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동은 정신문화와 놀이문화가 함께 발달돼 있어요. 정신문화는 사유와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적인 문화예요. 네. 놀이문화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동적인 문화인데 네. 두 개의 문화가 동시에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문화가 너무 강조돼 있어요. 맞아요. 아직도 막 왠지 가 쓰고 다니시고 안동에 오면은 갓 쓰고 다니고 네. 밥 먹으면 밥도 조심히 먹어라.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라. 막 자꾸 가르치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안동, 경주, 전주 역사문화 도시예요. 맞아요. 똑같은 특성이에요. 근데 전주나 경주 가면 역사문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동적인 문화가 발달돼 네. 있어요. 그래서 안동이 동적인 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축제도 차전장군 노국공 축제 봄에 하나 만들었고 네. 여름에 물축제, 네. 가을에는 탈출 몰려 있는 거, 겨울 여름 사계절 축제를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안동을 찾는 즉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동의 정신문화가 스며들게 해야지 그렇죠. 너무 정신문화를 강조해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복합 휴양 공간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안동이 철길이 폐선이 되었어요.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 구간이 35km예요. 철길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겠다. 예를 들면은 국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마라톤 코스로 만들고 싶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달리는 선수 입장에서는 대부분 도시에서 아스팔트길을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또 교통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찻길은 마음 놓고 뛰면 돼요. 어디에서? 숲 사이에서. 아, 너무 도시에서는 좋다. 빌딩 사이로. 기찻길에서 하면은 교통하고 전혀 관계없고 마라톤 뛸 수 있죠. 네. 달리기 할 수 있죠. 자전거 할 수 있죠. 산책할 수 있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그러니까 계획. 좁고 길기 때문에 다른 용도 못 쓰니까. 그다음에는 간이 역들이 있잖아요. 네. 역들은 특성에 맞게끔 테마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동에는 안동 기차역이 가장 커요.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와 어른들 정말 복합 문화 관광 타운으로 만들려고요. 거기에서 딱 오시면은 안동의 특산물, 안동의 음식들 정말 많이 많잖아요.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면은 너무 얼마나 좋죠. 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동역에서 한 소절 불러주시죠. 안동역에서 바람에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그러니까요. 예. 눈물 나는 이야기죠. 이건. 뭔가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젊어진 안동의 모습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첫눈이 내리는 날 축제를 할 테니까 딱이네요. 연인과 함께 딱 오세요. 연인이요? 저 결혼해가지고 애가 결혼해도 또 친구가 있잖아요. 연인은 큰일 나죠. 이 톡은 이제는 말할 수 이톡. 네. 웃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라서 이제는 말할 수 이톡입니다. 네. 안동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하셨는데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쭉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안동 토박이. 근데 약간 나도 좀 도심 뭐 수도권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딴 데 가면은 불편하고 특히 서울 가면은 볼일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생각을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려와야지. 2시간만 더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아니 근데 교수 일은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정치의 길로 또 입문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지역 발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안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제가 평생을 이렇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제 야심찬 도전을 했다가 첫 번째는 또 쓰라린 고배를 마시고 네. 이제 두 번째 제설 성공했는데 저는 별명이 오뚜기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 좌우명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없다. 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까요? 오니까 지내셨겠죠.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 그야말로 외유 내강의 모습을 제가 네. 느끼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 시장님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정말 저는 어릴 때는 참 힘든 생활을 겪었는데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밖에 가서 말도 한번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맨날 두드러 맞고 다니고 왜요? 몸도 약하고 이거 옛날 뭐 장난 많이 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내성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때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모셔야죠. 동생들 학교 시켜야지. 장남이세요? 네,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가정이 이제 파탄이 되는 거예요. 정신 사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과거가 항상 행복만 했다면 지금은 제가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님이 가진 자신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활동적인 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성적이요? 좀 내성적이에요. 이게 근본은 완전히 바꿀 수 없구나. 근본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는 척 하는 거.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스킨십 잘하라 근데 저는 사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독대 하면서 여러 지방의 지자체 장들을 만나고 계잖아요. 그럼 만나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막 진짜로 정치인다운 분들이 네, 그렇죠. 있는데 오늘 시장님의 느낌은 약간 학자의 느낌이 네, 있거든요. 저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제 한계예요. 그러나 제가
내 한계를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의 장점이 있고 네. 외유내강 스타일로 네. 하시는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안동이 조금씩 더 달라지고 네. 점점 더 세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삼톡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삼톡은 장톡 대 톡방 입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삼색 퀴즈가 준비되어 네. 있어요. 어렵게 묻지 마십시오. 근데 안동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안동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세 문제를 모두 맞추면 60초, 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20초씩 그래요? 감소가 됩니다. 네. 예. 빨강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동의 대표 먹거리에는 헛제사밥이 있죠. 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 예방과 붓기를 가라앉혀준다는 효능을 가진 헛제사밥의 필수 재료는 무엇일까요? 헛제사밥 제사 지낼 때 나무를 만들잖아요. 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사리! 아니 사실 나물이 여러 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고사리, 시금치, 그다음에 콩나물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가요. 고사리는 우리 어머니도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고사리. 왜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 고사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헛제사밥에 대한 얘기를 좀 그 해주세요. 헛제사밥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항상 제사가 끝이 나면은 제사 음식을 막 섞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헛제사밥이라는 이야기는 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 지내는 그대로 음식을 먹는 게 헛제사밥이라 하는데 안동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첫 번째 빨강 문제를 아주 가뿐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안동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로 예로부터 양반과 선비가 많았던 지역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선비 정신 중 하나인 배운 대로 행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학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학행일치. 역시 교수님. 그거는 좀 쉽네요. 이거 쉬웠어요? 네. 고사리가 더 쉬운 거 아니었어요? 고사리가 더 어렵죠. 더 어려웠어요? 근데 고사리는 왜 제가 아느냐? 네. 제사를 많이 지내고 어머니 하는 음식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근데 그걸 안 해봤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안동을 100년 살아도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초록 문제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유교 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추로지향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옛 선녀들의 네. 어떤 그런 정신도 살리고 네.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정신.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온고지신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네.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추로지향,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와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와 같은 정신적 고향이다라는 네, 네. 뜻. 네. 그래서 추로지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 40초의 시간을 확보하셨으니까 우리 안동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동 시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시작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지금 많은 변화와 개혁을 몸소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시민 모두는 행복합니다. 계획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바이오산업단지,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그만! 계획을 쭉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맞아요. 예, 전국의 시청자들이 또 보실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예, 좋은 것도 감상하고 산책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안동을 또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안동을 앞으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안동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꼭 놀러 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